불안증에 들어가는 것 중에서 이제 강박장애가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움을 많이 줍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가 컨트롤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은 강박 증세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강박 증세에는 두 가지 형이 있습니다. 이제 생각하는데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는 건데, 기도를 마음속으로 자꾸 하는 거, 아니면 숫자를 계속 세는 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제 단어를 외웁니다.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는 이제 주로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걸 갖다가 자기가 중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손을 자꾸 씻습니다. 자기가 세균에 감염될까 봐 자꾸 걱정을 하는 걸 갖다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손을 잡고 씻는 거. 어떤 분들은 물건들을 갖다 이렇게 뭐든지 대칭하게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위험이 올 거라는 걸 갖다 막는 어떤 하나의 기제로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깨끗이 열심히 닦지요. 청소를 열심히 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계속하거나 어떤 생각을 계속함으로써 반복적으로 자꾸 어떤 불안이 오는 걸 갖다 이제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이 강박 증세입니다. 이 강박 증세는 유전과 환경이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 강박 증세를 가진 제가 6살짜리 백인 아이를 치료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부터 한 몇 달이 됐대요. 어머니가 데리고 오셨는데, 저녁이면은 자러 올라가기 전에 와가지고 자꾸 이 가스 오븐이 다 이게 스위치가 잠겼나 안 잠겼나 자기가 자꾸 체크를 하고, 이제 그거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현관문을 체크한대요. 그래서 문이 잘 잠겼는지 지가 체크하고, 그러고는 1층하고 2층 집인데 1층에 있는 창문을 모두 체크하고, 그 다음에 2층에 있는 걸 모두 체크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는 시간이 늦어지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학교에 지각하고, 또 학교에 가서도 6살짜리가 좋은답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잤을 테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불안한 아이니까 잠들기도 어렸을 겁니다, 아마. 그랬기 때문에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정도는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약간 강박성이 있어야지만 프로페셔널 일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CPA시거나 의사거나 변호사라 보면은 이 쬐끄만 것들에서 잘못 놓쳤다가는 이제 큰 변화가 오고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라도 실수할까봐 많이 노력을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점에서는 살아가는 방법이 됐지만, 그것 때문에 1시간 이상을 소비해야 되고, 또 이런 문제 때문에 자기가 일하는데 많은 지장이 오거나 손상이 오면은 그거는 큰 문제지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가 치료를 받으라고 권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한가에 따라서. 근데 이 소년 같은 경우도 학교에 가서 자꾸 늦고 자꾸 졸고 그러면은 학생으로서 지금 많은 손상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치료를 받아야 되죠. 마침 그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정신과 의사가 아이 얘기를 하니까 닥터 저한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이제 저한테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봤더니요, 아이가 그냥 아주 머리도 단정하게 자기가 잘 빗어 넘기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그 눈도 파랗고 예쁘고 잘생긴 아주 그런 아이였어요. 그냥 말도 잘해요. 그냥한테 뭘 물어보면 또박또박 대답도 잘하고. 저는 굉장히 가족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신과 의사를 지금 50년째 하면서 느낀 것이 우울증, 불안 증세, 조울증, 조현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게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부모나 조부모 때는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 전에는 되게 모르는 수가 많으니까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가족력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사람의 병이 있으면 한 가지만 보질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일 조울증이 있는 환자가 있다. 그러면 그 조울증이 있는 환자의 친척 중에는 주의 산만증도 많고요. 우울증도 많고요. 물론 조울증도 많고요. 그 다음에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가 치료를 하다 보면은 자기가 마약을 쓰거나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되게 술을 많이 마시죠. 사회가 술 마시는 거를 많이 허용할 뿐더러 어떤 점에서는 권장하는 사회가 한국 사회 아닙니까? 따라서
전문가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술은 한 번 마시면 그 다음에 효과를 똑같이 하기 위해서는 몇 번 마시다 보면 2배로 아니면 3배로 자꾸 이게 양이 증가되지 않습니까? 왜냐면 내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되겠네 그러고 끊으려고 하면은 막 손 떨리고 불안해지고 잠 못 자고 그러니까 다시 마시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금단 현상이죠. 이러기 때문에 술을 가지고 자가 치료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방법입니다. 그 소년의 어머니한테 제가 이제 물어봤습니다. 가족 중에서 어떤 불안이나 우울이나 다른 케이스를 경험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바로 전데요. 제가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해서 다 떼어냈고 항암 치료도 받고 방사선 치료도 받고 다 받았고 지금도 계속 이제 그 의사를 보는데 아직까지는 암세포가 없다고 이제 의사가 그러세요. 그런데도 저는 그걸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하루에 몇 번씩이라 화장실에 가가지고는 누워가지고 양쪽 브레스트를 이제 손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다 보면은 1시간이 넘을 때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아이들 학교에 가서 픽업하는 것도 늦을 때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때문에 치료를 받기 시작해가지고 저한테 지금 강박 증상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는 제가 그런 거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가 이런 증상이 생기는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머니 진단받고 치료받느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시는 것을 옆에서 아이가 계속 지켜봤는데 지금 6살이니까 3살 때부터 본 거거든요. 3년간을 얘가 보면서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도 모른다고 자기 깐에는 아마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집에 불이 난 적도 없었고 집에 도둑이 들어온 적도 없지만 아이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무서운 것이 어떤 나쁜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또 나쁜 짓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스가 안 잠겨져서 불이 나거나 아니면 가스 중독이 되거나 이런 것을 본인이 이렇게 상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자꾸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서 계속 체크하고 어떤 점에서는 유리창, 현관문 다 체크하는 거였겠죠. 그리고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박 증세는 어른이 되거나 이럴 때는 여자가 훨씬 남자보다 많은데 어린 애들 중에는 남자고 여자고 비슷하거나 남자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10살 이전에 발병을 하는 경우가 모든 남성 강박 증세 환자들의 한 25%, 이게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명 중에 1명은 이런 것이 벌써 어린 시절에 생겼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치료를 안 해주면은 얘가 매일 학교에 가서 늦 지각하고 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친구를 다 잃어버리고 학교 공부도 힘들고 얼마나 많은 그 지장이 오고 손상이 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이제 정식으로 하기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어머니가 우선 자기 자신의 강박증을 정신과 의사, 어른 정신과 의사한테서 이제 치료를 계속하고 저는 그다음에 아버지를 오시게 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동안에 대개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한국 사람들도 그렇고 대개는 아이 기르는 거는 어머니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별로 크게 이제 그 관여를 안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힘든 상태니까 아버지가 일종의 역할 모델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그 두뇌에 있는 거울 뇌세포가 보고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은 남자니까 같이 역할 모델을 하면은 여러 가지 더 편한 점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버지에게 제가 편지를 써서 학교를 가지고 가게 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이 아이가 지각을 하거나 졸거나 그랬을 때 아이가 굉장히 감정이 나빠지고 지금 속상해하고 우울해할 때니까 조금 쉬게 하고 잠도 좀 더 자게 하고 편안하게 해주고 이걸 가지고 체벌하지 말고 더군다나 뭐 점수를 깎거나 이런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된다. 간호사하고 이제 그다음에 학교 카운슬러가 그리고 아이가 자꾸 이런 생동이 생각나고 그것 때문에 겁이 나고 그러면은 공부 시간에라도 선생님한테 허가를 받고서
상담사에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가 들으면서 이거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는 것도 어린애들도 알거든요. 그런 식으로 도움을 주도록 학교에 미리 가서 이제 아버지가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래, 왜냐하면 학교가 집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아이의 환경이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 신체적, 환경적, 영적 그 환경의 도움이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그 다음에 집안 환경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아이가 자꾸 이걸 체크를 안 하면 잠을 못 자니까 아버지하고 같이 저녁 되면은 이제 하는데 이걸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한번 체크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버지가 체크했을 때 그게 잘 돼 있으면 스티커 하나 받고, 이제 창문도 아이가 먼저 체크하고 아버지가 했을 때 괜찮으면 스티커 하나 받고, 그 다음에 안 돼 있으면 스티커 못 받고. 그러니까 이거는 루징 게임이 아니죠. 왜냐하면 뺏는 건 아니니까. 잘했으면 그냥 하나를 더 받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5개가 모여지면은 주말에 아버지랑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던지 장난감을 사던지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일종의 행동 치료법이죠. 그래서 기분 좋고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게 게임이니까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다가 어느 정도 괜찮아지면 그거 이제 딴 거로 바꿨죠. 그래서 뭐 같이 나가서 운동을 했으면 게임을 하나 더, 그러니까 스티커를 주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좀 더 많이 했으면 또 스티커를 2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게임으로 해가지고 이 행동을 편안하게 그만둘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을 아버지가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박장애 현상이 있을 때는 이것도 하나의 굉장히 큰 불안장애거든요. 플루옥세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가 굉장히 어린애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6살이니까 아주 작은 양을, 되게 10ml가 제일 작은 양인데 그걸 이제 잘라가지고 뭐 반을 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3분의 1. 그런데 아이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이제 끊는 거고, 그런데 조금씩 해서 몇 주를 가니까 아이가 많이 이제 그 상태가 좋아지고 잠을 그래도 편안하게 자게 됐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아이의 불안한 감을 없애주는 우선 약물 치료도 하고, 또 아버지와의 그 유대를 강하게 해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유방암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고 마음이 약해지신 엄마가 아이까지 책임을 다지는 것으로부터 엄마를 해방시켰죠. 그리고 건강한 아버지가 아이와 같이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감도 길러주고 아이에게 자신감을 준 거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6개월 내지 8개월 정도 치료를 한 것 같은데 아이가 그 다음에 많이 나아졌습니다. 강박장애는 어른이 돼서 고치려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른들을 치료할 때는 그 자기가 무서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용감하게 치료사와 같이 이렇게 거기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이겨나가는 거를 하는 거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치료사는 더러운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예민해가지고 자꾸 손을 닦는 사람한테 일부러 가서 이렇게 흙 있는 걸 이렇게 만지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일부러 손을 안 닦고 뭐를 먹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자꾸 하다 보면은 그 불안한 것에부터 천천히 이제 빠져나올 수가 있지요. 그런 것을 할 때 중요한 것은 환자가 치료사하고 같이 있을 때, 상담자하고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한 상태가 된다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강박 증세를 치료를 안 하면은요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생 동안 이분들은 치료 안 하면 만성이 됩니다. 일찍, 특히나 아들은 어린 시절에 시작을 하니까 부모님께서 빨리 주의를 이렇게 살피셔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강박 증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